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무시하다가 결국 투석을 하게 됩니다. 나도 몇 달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있었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아직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몸이 훨씬 좋아졌어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뜨는 걸 자주 보면서도 그냥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긴 적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붓고 눈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가라앉아서 그냥 넘어가셨나요? 아니면 최근 들어 예전보다 더 쉽게 피곤해지는데도 먹는 양은 그대로이고 잠도 덜 자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때로는 그런 아주 작은 변화들이 신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는 첫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신장이 다른 많은 장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통증도 없고 분명한 경고도 없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절반 이상 떨어졌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평생 혈액투석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문제를 알게 됩니다. 몸을 하나의 강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은 그 물줄기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필터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막히기 시작하면 강물은 점점 탁해지고 결국 그때가 되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은 거의 쉽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초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몇 가지 간단한 생활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의 신장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있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알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나이가 들었을 때 몸을 지키는 방법을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아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댓글을 읽고 있으며 가장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많이 나누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3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신장 문제를 겪게 되는지. 둘째, 몸이 보내고 있는 초기 경고 신호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식습관과 음식이 조용히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 혹은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면 몸을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어르신들을 진료해 오면서 이미 상황이 매우 심각해진 뒤에야 자신이 신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그 대부분의 경우가 훨씬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지금부터 신장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직접 겪어보지 못한 한 가지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혈액투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혈액투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혈액을 걸러낼 수 없게 되면 병원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 신장 대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혈액투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혈액투석을 시작하면 환자는 보통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고 한 번에 약 4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가야 합니다. 어떤 일정이든 반드시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비가 오든 감기에 걸렸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든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빠지면 몸속에 독소가 쌓여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는 팔의 혈관에 큰 바늘 2개를 꽂습니다. 하나는 혈액을 몸 밖으로 보내 기계가 걸러내도록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정화된 혈액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길입니다. 이 과정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며 환자는 그 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투석이 끝나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몸에서 많은 수분과 노폐물이 제거되면 혈압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는 어지러움과 극심한 피로를 느끼고 매우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에게 투석을 하는 날은 거의 하루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날과 같습니다. 식사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익숙했던 많은 음식들을 피해야 하고 특히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의 양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여행을 하거나 장기간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먼 곳으로 가고 싶다면 미리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담이 환자 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도 수년 동안 시간을 맞춰 병원에 데려다주고 돌보고 지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망가진 뒤에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이 아직 건강할 때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장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단지 소변을 만드는 것과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은 훨씬 더 큽니다. 신장을 지배있는 정수기의 필터와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필터를 통과하면 불순물이 걸러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도 신장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루 동안 신장은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그것을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기능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신장은 몸속의 수분량을 조절하여 몸에 물이 너무 많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데에도 관여하여 혈액의 압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장은 비타민 D가 활성화되어 뼈가 칼슘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돕고 골수에 신호를 보내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도록 하는 특별한 호르몬도 만들어냅니다. 주먹만 한 작은 2개의 장기만으로도 우리 몸은 이렇게 많은 중요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기능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몸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됩니다.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기능들도 점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점은 이런 변화들이 대개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질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흔히 나타나는 것은 몸속 전해질의 불균형입니다. 전해질은 나트륨, 칼륨, 칼슘과 같은 혈액 속의 미네랄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심장과 다른 장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항상 매우 정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장은 바로 이러한 물질들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신장이 손상되면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심장 관련 문제로 사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혈압이 통제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과도한 소금과 수분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면 혈관 속 체액의 양이 증가하여 혈압이 높아집니다. 높은 혈압은 다시 신장 안에 작은 혈관들을 계속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악순환을 만듭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다시 신장을 더 빠르게 파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빈혈입니다. 신장에는 골수의 신호를 보내 적혈구를 만들도록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면은 이 신호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몸은 산소를 온몸으로 운반할 충분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신장 환자들이 오래 지속되는 피로를 느끼고 움직일 때 숨이 차며 얼굴 피부가 창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나이가 들어 약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원인은 신장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매우 흔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뼈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장은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몸이 칼슘을 흡수하여 뼈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능이 떨어지면 뼈는 점점 칼슘을 잃고 약해지며 쉽게 부러지게 됩니다. 노인의 경우 가벼운 낙상만으로도 고관절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이후 건강은 매우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해지면 단지 소변 문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 혈압, 혈액, 그리고 뼈까지 모두 도미노처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저는 환자들에게서 같은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왜 요즘 신장병이 이렇게 많아졌나요? 실제로 신장질환 환자가 점점 늘어나는 데에는 4가지 큰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당뇨병입니다. 이것은 심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혈당이 오랫동안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신장 속의 작은 혈관들이 점점 손상됩니다. 신장은 매우 촘촘한 모세혈관의 네트워크와 같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들이 파괴되면 신장의 여과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많은 인구가 이미 신장 손상의 높은 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항상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신장의 혈관 안의 압력도 증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며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신장이 충분한 혈액과 산소를 받지 못하면 신장세포는 점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중년 이후가 되면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화 과정이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함께 나타나면 기능 저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집니다. 네 번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진통제를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 허리 통증, 두통 때문에 약국에서 산 진통제를 자주 복용합니다. 이러한 약들은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신장 조직을 조용히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은 매우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몸이 보내는 초기 경고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소변에 거품이 많고 그 거품이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본 뒤 맥주 거품처럼 거품이 떠오르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신장의 필터가 손상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소변색의 변화입니다. 소변이 매우 짙은 색이 되거나 탁해지거나 콜라와 비슷한 색을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때때로 소변에 혈액이나 비정상적인 물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변 횟수의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던 밤중 소변 때문에 밤에 여러 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을 잃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얼굴, 손 또는 발의 부종입니다. 신장이 과도한 수분을 제거하지 못하면 체액이 몸에 축적됩니다. 아침에 눈이 약간 붓거나 오후가 되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오래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고 몸의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쉽게 지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혈액에 축적되어 피부를 자극하고 피부 질환이 없는데도 오래 지속되는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는 식욕 저하, 메스꺼움 또는 이상한 냄새의 입냄새입니다. 혈액 속 독소가 증가하면 위장과 미각에 영향을 주어 환자가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신호들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느낀다면 저는 보통 신장 기능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라고 권합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만으로도 신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 외에도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 많은 습관들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습관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와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노인 환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을 일부러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래전부터 형성된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뿐인데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그 습관들이 사실은 매일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식사할 때 국물이나 수프를 끝까지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아시아 가정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없으면 식사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 속 대부분의 소금이 바로 국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된장국, 김치국, 라면과 같은 음식들은 모두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신장은 이 과도한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정도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수년 동안 계속된다면 신장은 거의 매일 과부하 상태에서 일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압력이 신장 안에 있는 작은 여과 단위들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너무 극단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식사에서 국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더기를 중심으로 먹고 국물은 몇 숟가락만 먹는 정도로 줄이십시오. 라면을 끓일 때도 스프를 절반만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입맛도 점차 덜 짠 맛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소시지, 햄, 어묵, 라면, 냉동식품이나 각종 포장된 간편식 같은 음식들은 대개 많은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뿐만 아니라 인이라는 미네랄이 첨가물 형태로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식에 자연적으로 들어있는 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공식품에 첨가된 인은 몸에 거의 완전히 흡수됩니다. 혈액 속인 수치가 높아지는데 신장이 이를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와 혈관벽에 쌓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관이 돌처럼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혈관 석회화라고 하며 심장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가공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 신선한 식재료와 집에서 만든 음식을 우선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영양 정보들이 근육에 대한 단백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노인에게는 매우 맞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감소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몸에서 대사되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신장이 걸러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가 너무 많은데 신장의 여가 능력이 이미 감소해 있다면 신장은 이러한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자주 사용하거나 매 끼니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몸이 여전히 잘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노인 환자들에게서 매우 자주 보는 상황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하나를 먹고 어깨가 아프면 또 다른 하나를 먹습니다. 이런 약들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매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일부 진통제는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수축하여 신장 조직이 점점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고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과도한 음주입니다. 술을 마시면 몸은 혈액 속 알코올을 처리해야 하고 동시에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도 조절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신장은 평소보다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음날 약간의 부종을 느끼기도 합니다. 술을 마시는 일이 가끔 있는 정도라면 몸이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자주 반복되면 특히 이미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장 손상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해로울 수 있는지 이해한 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신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도 있나요? 대답은 있습니다. 일상적인 식단 속에는 항산화 물질을 제공하면서도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화합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자유 라디칼이라고 불리는 해로운 분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라디칼이 많아지면 신장의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강한 항산화 작용 덕분에 블루베리는 이러한 과정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블루베리가 다른 많은 과일들에 비해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약 50에서 100g 정도의 작은 분량이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매우 익숙한 과일이지만 몸에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펙틴은 장에서 일부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결합하여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도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작용을 합니다. 만성염증은 신장질환의 진행과 관련된 요인이기 때문에 사과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깨끗이 씻은 뒤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많은 항산화 물질이 바로 이 얇은 껍질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루에 중간 크기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몸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다른 많은 과일들에 비해 파인애플은 칼륨 함량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신장 건강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 150g 정도의 신선한 파인애플은 간식으로 적당한 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일은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면서도 칼륨과 인 함량이 비교적 낮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이 과일들이 신장 건강을 돕는 식단에서 적합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일을 먹는 방식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이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처럼 신장에 좋은 과일을 이야기할 때 저는 세 가지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과일을 주스 형태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일 주스가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면 대부분의 천연 식이섬유가 제거됩니다. 식이섬유는 몸에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소화 기능을 돕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주스를 마시면 과일 속 당분이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한 잔의 주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먹는 양보다 훨씬 많은 과일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많은 당을 섭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과도한 당을 섭취하는 것은 대사 이상 위험을 높일 수 있고 그로 인해 간접적으로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통째로 먹고 천천히 씹으면서 몸이 서서히 흡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만감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건조 과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건조 과일은 편리하고 영양이 풍부한 간식으로 자주 광고됩니다. 하지만 과일이 건조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크게 줄어들면서 당분과 미네랄이 훨씬 농축됩니다. 이 말은 소량의 건조 과일만 먹어도 많은 양의 신선한 과일과 비슷한 수준의 당과 미네랄을 섭취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신장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몸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건조 과일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전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천연당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간단한 기준은 하루 과일 총량을 약 200에서 300g 정도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략 두 손바닥 정도의 양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필요한 비타민,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를 충분히 얻으면서도 혈당을 지나치게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꾸준히 먹는 습관을 유지하고 싶다면 일주일 동안 과일 종류를 번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에는 블루베리를 먹고 다른 날에는 사과를 먹고 또 다른 날에는 신선한 파인애플을 조금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 대해 이해한 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먹는 것 말고도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신장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간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단에서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신장이 더 힘들게 일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보건기관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약 2000mg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매번 숫자를 계산하려 하기보다는 국물 섭취를 줄이고 찌거나 구운 요리를 선택하며 음식을 다 만든 뒤에 소금이나 간장을 추가하지 않는 것 같은 간단한 습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일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경우 하루 약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신장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신장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수분 제한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의사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점은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에 의존하기보다는 물을 주요 수분 공급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일 가벼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약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걷기는 혈압을 조절하고 혈당을 개선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모두 신장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신장질환이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조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크레아티닌을 확인하는 간단한 혈액 검사와 단백질을 확인하는 소변 검사만으로도 의사는 신장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는 문제를 더 일찍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충제나 비타민을 사용할 때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조식품이 건강에 좋다고 광고되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과 같은 일부 미네랄을 높은 용량으로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필요하지 않을 때 진통제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관절 통증이나 허리 통증이 자주 있다면 그 원인을 알아보고 물리치료, 온찜질, 가벼운 스트레칭과 같은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진통제에 의존하는 것은 신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장에 좋은 음식들을 식단 속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블루베리, 사과, 파인애플과 같은 과일은 매일 식사에 간단하지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작은 한 번의 섭취만으로도 몸을 돕는 항산화 물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 속에서 환자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약해질 수 있는 기관입니다. 문제가 시작될 때 우리는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식습관을 조절하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신장을 오랫동안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지식을 가족과 특히 집안의 어르신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다음 컨텐츠를 놓치지 마세요.